야, 이쁜데 우리랑 한 잔 어때?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 왜 무시해? 기분 나쁘게. 술집 한쪽에서 남자 몇 명이 여성 한 명에게 찝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남자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도도하네. 술 한 잔 사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습니다. 손목 장애 생기기 싫으면 당장 치워. 술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남자 하나가 픽 웃으며 거들었어요. 뭐야 이거? 아가씨가 참 용감하네. 술집에서 영웅놀이 하려고? 여성은 가방을 옆으로 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까이 오면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73세 최명수 경비원님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경비원은 오래 살아오며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남자가 비웃으며 손을 뻗는 순간 공기가 찢어지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그날 밤 술집은 지역 조직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장도연 두목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42세가 된 도연 씨는 요즘 들어 이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 판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거든요. 옆 테이블에서는 28세 박혜진 씨가 동료 몇 명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그는 옆자리 여성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박혜진 씨는 술 기운에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동료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쁜데 우리랑 한 잔 어때?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든가. 여성은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박혜진 씨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이구, 도도하네. 술 한 잔 사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여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말했죠. 손목 장애 생기기 싫으면 당장 치워. 술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박혜진 씨의 동료 하나가 픽 웃으며 거들었어요. 뭐야 이거? 아가씨가 참 용감하네? 여성은 가방을 옆으로 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가까이 오면 후회하게 해줄게. 도연 씨는 그 장면을 보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박혜진 씨는 술 기운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으아! 박혜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동료 하나가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야이, 미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도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여성의 눈빛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성이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친구분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도연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애들이 실수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다음엔 제대로 교육시키세요. 그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술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혜진 씨는 바닥에서 신음하며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동료들이 황급히 그를 일으켰어요.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여성이 나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방 끈 안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군용 패치 같은 게 아주 잠깐 눈에 들어왔고 도연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문 앞에 서 있던 최명수 경비원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경비원은 오래전 군대에서 특수부대 출신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도연 씨는 술집 안으로 돌아와 박혜진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오늘 정말 창피한 줄 알아. 박혜진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입을 다물었고 동료들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도연 씨는 다시 술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그 여성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회식은 어색하게 끝났고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직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언젠가는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직은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골목길을 걸었고 그 여성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편 박혜진 씨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은 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이 요즘 좀 이상하긴 해. 박혜진 씨는 손목을 주무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 씨는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여성의 눈빛과 움직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도연 씨는 조직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죠. 형님, 오늘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45세 윤태식 간부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오래전부터 도연 씨를 보좌해온 핵심 간부였고 조직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태식아, 나 요즘 생각이 좀 많다. 윤태식 씨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직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 윤태식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이도 먹었고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윤태식 씨는 속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조직이 해체되면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이 모두 사라지게 되거든요. 형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조직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직 확정은 아니야. 윤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도연 씨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한편 박혜진 씨는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은 아직도 불편했고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올라 화가 났어요. 형, 그날 일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술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억울하지. 형님은 왜 나한테만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 다른 동료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형님 좀 이상하긴 해요. 조직 정리한다는 말도 하시고. 박혜진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뭐? 조직 정리? 윤 간부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박혜진 씨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직이 해체되면 자신도 갈 곳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윤 간부는 뭐래? 동료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박혜진 씨는 술을 한 잔 들이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윤태식 씨는 조직원 몇 명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박혜진 씨도 그 자리에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조직 정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윤태식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조직원이 물었고 윤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혜진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간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윤태식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물러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고 박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그날 밤 술집 일로 생긴 자존심 상처가 아직도 아팠거든요. 한편 도연 씨는 혼자 동네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술집에서 봤던 여성이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말했어요. 저기요. 여성이 돌아보며 도연 씨를 바라봤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도연 씨는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다시 한번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여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도연 씨는 커피를 주문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도연 씨는 커피를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여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연 씨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를 보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도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연 씨는 악수를 청했고 서연 씨는 짧게 손을 맞잡았어요. 그런데 도연 씨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악수하는 손의 힘이 보통 여성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밤 술집에서 본 그녀의 움직임은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날 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서연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호신술 좀 배웠어요. 여자 혼자 사는데 필요하잖아요. 도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도연 씨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서연 씨는요?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사 왔어요. 조용해서 마음에 들어요. 도연 씨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규율 잡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짧고 명확했고 불필요한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신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고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그러고는 반대편으로 걸어갔고 도연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걸어가는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변을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골목 모퉁이마다 잠깐씩 시선을 돌리고 뒤쪽을 확인하는 동작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절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말이죠. 한편 조직 사무실에서는 윤태식 씨가 박혜진 씨와 조직원 몇 명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신대요. 한 조직원이 보고했고 박혜진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여자요? 윤태식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서 봤던 그 여자예요. 박혜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형님이 이상해진 거 아닙니까? 윤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형님이 조직을 정리하려는 것도 그 여자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박혜진 씨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형님이 완전히 선을 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박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뒤틀린 감정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도연 씨는 조직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이 시큰둥했고 회의 때도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도연 씨는 윤태식 씨를 불러 물었어요. 태식아, 애들이 요즘 왜 저래?
윤태식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조직 정리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 확정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러네.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나갔고 도연 씨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직 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고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도연 씨는 혼자 동네를 걸으며 최명수 경비원님을 만났습니다. 경비원은 도연 씨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 씨, 요즘 조직 분위기가 안 좋다던데요.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님도 아시네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동네 오래 살다 보니 다 보이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도연 씨는 경비원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연 씨는 서연 씨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 일은 어떠세요? 서연 씨가 먼저 물었고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해요. 일을 정리하려는데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거든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어렵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연 씨는 그녀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 서연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도연 씨는 그 말에서 뭔가 힌트를 얻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나요? 서연 씨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오래 복무하셨죠. 도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조직 사무실에서는 윤태식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님이 요즘 완전히 조직을 등한시하고 계십니다. 윤태식 씨는 조직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박혜진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한 조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태식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돌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죠. 박혜진 씨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형님이 이상해진 거 확실합니다. 윤태식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일단 형님을 압박해서 조직 정리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동의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 씨는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윤태식 씨도 차갑게 돌아섰어요. 태식아, 무슨 일이야? 도연 씨가 물었지만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야말로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야? 윤태식 씨는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직은 내팽개치고 여자나 만나러 다니시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연 씨는 당황했고 다른 조직원들도 윤태식 씨 편에 서서 도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태식아 진정해. 내가 언제 조직을 내팽개쳤어? 박혜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형님은 요즘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 여자한테만 신경 쓰시고. 도연 씨는 박혜진 씨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박혜진 씨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형님은 변하셨어요. 윤태식 씨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님 선택하세요. 조직이냐, 그 여자냐. 도연 씨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반기 드는 거야? 윤태식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형님이 정신 차리시길 바라는 겁니다. 도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도현 씨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내 물었고 최명수 경비원님이 다가왔습니다. 도현 씨, 괜찮으세요?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도현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비원님,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네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직이란 게 원래 그래요. 이익이 걸리면 의리도 없어지는 법이죠. 도현 씨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길이 달라진 거죠. 도현 씨는 바른 길을 가려는 건데 저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도현 씨는 경비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현 씨는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조직은 점점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경비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술을 마시다 서연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시 후 서연 씨가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원으로 나올게요. 30분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도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조직원들한테 배신당했어요. 서연 씨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직을 정리하려 하니까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자기 이익이 걸리면.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현명하네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조직 생활을 했거든요. 도현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직요? 군대요. 규율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었죠. 도현 씨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빠르셨군요. 서연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습관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때 도현 씨의 전화가 울렸고 윤태식 씨였어요. 형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꼭 나오세요. 무슨 회의인데? 윤태식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거치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겼고 도현 씨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한편 조직 사무실에서는 윤태식 씨가 박혜진 씨와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형님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아야 합니다. 윤태식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박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형님이 조직을 포기하든지 우리가 새로운 두목을 세우든지 둘 중 하나예요. 조직원 하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윤태식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형님은 이미 지지 세력이 없어요.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박혜진 씨는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도현 씨는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형님, 앉으세요. 윤태식 씨가 차갑게 말했고 도현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가 뭐야? 윤태식 씨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형님의 두목 자격에 대한 신임 투표입니다. 도현 씨는 서류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박혜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형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윤태식 씨는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직은 팽개치고 여자한테만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도현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태식아, 내가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윤태식 씨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선을 넘은 건 형님이에요.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서며 윤태식 씨 뒤에 섰고 도현 씨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도현 씨는 회의실을 나섰고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조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혜진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조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도연 씨는 건물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냈고 경비원님이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제 조직 생활이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 씨는 경비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윤태식 씨는 조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요. 한 조직원이 말했고 윤태식 씨는 술잔을 들며 웃었어요. 형님은 너무 약해졌어요. 박혜진 씨도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간부님이 보스 되시면 저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윤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도 공을 세웠으니까. 조직원들은 환호했고 윤태식 씨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도연 씨는 서연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서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고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직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이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쫓겨나게 생겼네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용기거든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혜진 씨와 조직원 2명이었고 그들은 도연 씨와 서연 씨를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형님을 완전히 망쳐놨어. 박혜진 씨는 이를 갈며 말했고 그들은 사진을 찍은 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식 씨는 사진을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형님이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네. 형님한테 확실히 경고를 줘야겠어. 박혜진 씨는 주먹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조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연 씨는 혼자 귀가하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어두웠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도연 씨는 돌아봤어요. 윤태식 씨와 조직원 4명이 서 있었고 박혜진 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태식아, 무슨 일이야? 도연 씨가 물었지만 윤태식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직으로 돌아오실 겁니까?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윤태식 씨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은 이제 우리와 적이 되는 겁니다. 도연 씨는 긴장했고 조직원들이 천천히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태식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박혜진 씨가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쥐었고 도연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은 저한테 한 번도 편을 들어주신 적 없잖아요. 순간 조직원 하나가 도연 씨를 밀쳤고 도연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 씨가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혜진 씨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고 모두가 돌아봤어요. 서연 씨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혜진 씨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서연 씨의 힘은 굉장했어요. 서연 씨는 박혜진 씨를 밀어냈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태식 씨는 서연 씨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서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도연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 씨는 조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원 2명이 서연 씨에게 다가섰고 그녀는 자세를 낮췄어요. 경고합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조직원 하나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고 서연 씨는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으악! 조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놀라 멈췄어요. 윤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박혜진 씨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덤벼. 박혜진 씨가 소리쳤지만 서연 씨는 침착하게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자 서연 씨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고 조직원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덤볐지만 서연 씨는 뒤돌아 그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으악! 조직원들은 하나 둘 바닥에 쓰러졌고 윤태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분노에 차서 쇠파이프를 들고 서연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여자! 서연 씨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한 발 옆으로 피했고 박혜진 씨의 파이프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순간 서연 씨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박혜진 씨는 무릎을 꿇었고 서연 씨는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윤태식 씨는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정체가 뭐요? 서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윤태식 씨는 조직원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도대체 누구세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도연 씨와 서연 씨는 근처 24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서연 씨,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죠? 서연 씨는 커피를 주문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회사원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그 움직임은 도연 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서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말했잖아요. 예전에 군대에 있었다고. 그냥 군대가 아니죠?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였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도연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했군요. 서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냥 훈련받은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도연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 조직 사무실에서는 윤태식 씨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도대체 뭐야? 박혜진 씨는 손목을 주무르며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어. 박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윤태식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형님부터 처리하자. 다음 날 도연 씨는 최명수 경비원님을 만났습니다. 경비원님, 어젯밤에 큰일 날 뻔했어요.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윤태식이랑 애들이 저한테 손을 댔어요. 다행히 서연 씨가 도와줘서 무사했습니다. 경비원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여성분이요? 네,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이더라고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어.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직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경비원은 도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연 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태식 씨는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장도연은 더 이상 우리 조직의 두목이 아닙니다. 조직원들은 박수를 쳤고 윤태식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새로운 두목이 되겠습니다. 박혜진 씨는 환호하며 말했어요. 윤두목님,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따라서 외쳤고 윤태식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지역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합니다. 조직원들은 다시 환호했고 분위기는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장도연 조직 맞습니까? 윤태식 씨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신데요? 남자 하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윤태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조직원들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폭력 사건이요?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박혜진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윤태식 씨를 바라봤고 윤태식 씨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몇 분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윤태식 씨와 박혜진 씨를 포함한 조직원 서너 명이 경찰서로 끌려갔고 사무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씨, 윤태식이랑 혜진이가 경찰서에 끌려갔대요. 서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조직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어요. 도연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조직과 완전히 결별할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윤태식 씨와 박혜진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목격자 진술도 애매했거든요. 하지만 윤태식 씨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박혜진 씨도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신고한 게 분명 저 여자일 겁니다. 윤태식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가만 안 둬. 형님이랑 그 여자 둘 다 끝장내야 해. 조직원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형님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 여자도 처리한다. 박혜진 씨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윤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편 도연 씨는 서연 씨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조직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윤태식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서연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이잖아요. 도연 씨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 서연 씨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태식 씨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형님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간다는 정보를 받았어. 박혜진 씨가 보고했고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 오늘 끝장을 보자. 조직원 10명이 차에 나눠 타고 출발했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 씨는 최명수 경비원님과 작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경비원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요. 경비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때 술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윤태식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도연 씨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태식아, 무슨 일이야? 오늘 형님이랑 끝을 봐야겠습니다. 박혜진 씨와 조직원들이 도연 씨를 포위했고 경비원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윤태식 씨는 경비원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노인네는 비켜 계세요. 경비원은 물러서지 않고 도연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애를 건드리려면 나부터 넘어야 해.
윤태식 씨는 비웃으며 손짓했고 조직원 하나가 경비원을 밀쳤어요. 경비원님, 도연 씨가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태식아, 너 미쳤어? 도연 씨는 분노했고 주먹을 쥐며 윤태식 씨를 노려봤어요. 박혜진 씨가 소리치며 도연 씨에게 달려들었고 도연 씨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고 도연 씨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고 도연 씨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도연 씨는 주먹을 맞고 비틀거렸고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형님, 이제 끝입니다. 그 순간 술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고 모두가 돌아봤어요. 서연 씨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태식 씨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또 나타났네. 오늘은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서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박혜진 씨가 쇠파이프를 들고 서연 씨에게 달려들었고 서연 씨는 침착하게 그를 제압했어요. 으악! 박혜진 씨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 멈췄습니다. 윤태식 씨는 분노로 떨며 소리쳤어요. 다 같이 덤벼. 조직원들이 일제히 서연 씨에게 달려들었고 서연 씨는 그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자 서연 씨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었어요. 으악!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덤볐지만 서연 씨는 뒤돌아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고 윤태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서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윤태식 씨는 마지막으로 도연 씨에게 달려들었고 서연 씨는 순식간에 그를 막아섰어요. 서연 씨는 윤태식 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악! 술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술집 안은 조용했고 바닥에는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서연 씨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비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경비원님, 다치신 데 없으세요? 경비원은 허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윤태식 씨는 바닥에 앉아 서연 씨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당신 대체 뭐야? 서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때 술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 4명이 술집 안으로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경찰이 물었고 도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습격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러 왔을 뿐입니다.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윤태식 씨는 도연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끝이 아니에요. 도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식아, 이제 진짜 끝이야.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은 경찰차에 실려갔고 술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 이제 정말 조직이랑 끝났네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경비원님.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고 도연 씨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서연 씨는 돌아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도연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서연 씨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신 거죠?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복무했어요. 도연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서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져서 멈췄어요. 언젠가 더 얘기해 주실 거죠? 서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중에요. 며칠 후 윤태식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도연 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윤태식 씨의 표정은 어두웠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박혜진 씨도 함께 풀려나왔고 두 사람은 조직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형님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박혜진 씨가 물었고 윤태식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약하시네.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박혜진 씨는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태식 씨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용서해 줬지만 우리는 안 그래. 마지막으로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 조직원 몇 명이 모여들었고 윤태식 씨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자주 가는 창고가 있어. 거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박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윤태식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 여자도 함께 처리할 거야. 조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연 씨는 서연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 씨, 제가 조직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윤태식이랑 혜진이도 풀려났던데 괜찮을까요? 도연 씨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서연 씨는 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서연 씨의 눈빛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혼자 창고로 향했어요. 조직 시절 사용하던 창고를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도연 씨는 불을 켰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도연 씨가 돌아보자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박혜진 씨도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윤태식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도연 씨는 긴장했어요. 태식아, 너희 뭐 하려는 거야? 윤태식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용서 못해요. 박혜진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조직원들이 도연 씨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도연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어? 윤태식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친 건 형님이죠. 조직을 버리고 여자한테 빠진 형님이. 도연 씨는 주먹을 쥐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도연 씨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형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윤태식 씨가 말했고 박혜진 씨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 씨는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연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거기까지. 서연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또 나타났네. 오늘은 당신도 못 나갈 거예요. 서연 씨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박혜진 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서연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안 당해. 서연 씨는 침착하게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박혜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서연 씨는 그를 바닥에 눕혔어요. 조직원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서연 씨는 가볍게 피하며 한 명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흑! 조직원이 넘어지자 서연 씨는 다른 조직원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으악! 움직임은 정확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서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나머지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서연 씨는 그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주먹을 휘두르자 서연 씨는 손목을 잡아 던졌고
조직원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덤볐지만 서연 씨는 뒤돌아 그의 명치를 쳤어요. 컥! 조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연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 씨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마치 오랜 훈련이 몸에 밴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직원들은 하나둘 바닥에 쓰러졌고 윤태식 씨만 남았어요. 당신 설마. 윤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연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이서연입니다. 윤태식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07이라고? 도연 씨도 놀라서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707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5년간 복무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국가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요원이었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완전히 기가 죽어 주저앉았고 도연 씨는 서연 씨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서연 씨, 그래서 그렇게 강하셨군요. 서연 씨는 도연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살았어요. 도연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여기 신고 들어온 곳 맞습니까? 한 경찰이 물었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습격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을 보며 놀랐어요. 이게 다 당신이 한 겁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서연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식 씨와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됐고 박혜진 씨도 수갑을 찬 채 끌려갔어요. 형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박혜진 씨가 소리쳤지만 도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 씨는 경찰차에 실리기 전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제가 졌습니다. 도연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경찰차가 떠나고 창고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과거를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위해 드러내셨네요. 도연 씨는 감동했고 서연 씨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세요. 도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창고를 나섰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서연 씨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있었어요. 서연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밤길을 걸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 씨는 최명수 경비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실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도연 씨를 보며 반갑게 웃었어요. 도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비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경비원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도연 씨가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한 거지. 도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경비원님이 없었으면 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경비원은 도연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연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것뿐이지.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원님, 저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해요. 경비원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가게요? 무슨 가게인데요? 작은 분식집이에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도연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잘 됐네. 도연 씨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경비원님, 가게 열면 제일 먼저 초대할게요. 도연 씨가 말했고 경비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놔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도연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오후 도연 씨는 서연 씨와 함께 빈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가게였고 낡았지만 정이 가는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손볼 데가 많지만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도연 씨는 창문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조직에 있을 때가 오히려 후회스러워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연 씨는 놀라며 물었어요. 서연 씨가요? 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연 씨의 말에 도연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도연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서연 씨, 저랑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서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도연 씨는 마음이 벅차올랐고 서연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서연 씨도 손을 거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 공사가 시작됐어요. 도연 씨는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고 서연 씨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최명수 경비원님도 와서 함께 일손을 거들었어요. 도연 씨, 이 색깔 괜찮네요. 경비원이 벽을 보며 말했고 도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원님이 골라주신 색이잖아요. 서연 씨는 간판을 달며 말했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나리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 정말 잘 어울려요. 서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새날 마음에 들어요. 도연 씨는 가게를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조직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비원님,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씨가 말했고 경비원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도연 씨가 바른 길을 가는 게 제일 기쁜 일이지. 서연 씨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도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경비원은 도연 씨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도연 씨가 착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도연 씨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경비원과 서연 씨가 함께 서 있었고 도연 씨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두 분한테 부끄럽지 않게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믿어요. 경비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할 거야. 도연 씨니까. 가게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분식집 새날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도연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고 서연 씨도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 오면 좋겠네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분명 많이 올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최명수 경비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첫 손님이네. 경비원은 활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도연 씨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경비원님, 약속 지키셨네요. 당연하지. 첫날인데 안 올 수가 있나? 경비원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주세요. 오뎅도 하나. 도연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고 서연 씨는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경비원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경비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잘 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잠시 후 떡볶이와 순대가 나왔고 경비원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야, 도연 씨 솜씨가 좋네. 진짜 맛있어요. 도연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었고 새로 생긴 가게가 궁금했던 거죠. 여기 새로 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고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또 올게요. 도연 씨는 감사하다며 인사했고 가게 안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도연 씨는 정신없이 요리를 했고 서연 씨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도연 씨, 힘들지 않아요? 서연 씨가 물었고 도연 씨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힘든데 행복해요. 이런 피곤함은 처음이에요. 서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게 문이 닫힐 때쯤 도연 씨와 서연 씨는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연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 씨, 앞으로도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서연 씨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도연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살짝 잡았고 서연 씨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도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연 씨,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서연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며칠 후 경비원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 요즘 장사 잘 되죠? 경비원이 물었고 도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경비원님 덕분이에요. 동네 분들한테 많이 소문내 주셨잖아요. 경비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오는 거지. 서연 씨가 음료를 가져다 드리며 말했어요. 경비원님, 오늘도 떡볶이 드실 거예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어요. 도연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갔고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어요. 경비원은 떡볶이를 먹으며 도연 씨와 서연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경비원이 말했고 도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경비원님, 그게 무슨... 서연 씨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거지. 뭘 부끄러워해.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봤고 서연 씨도 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올게요. 장사 잘해요.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경비원이 나간 후 가게는 조용해졌고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고 가게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분식집 새날은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고 도현 씨는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서연 씨도 함께 가게를 운영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씨,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서연 씨가 말했고 도현 씨는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힘든데 감사한 일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도현 씨, 오늘도 장사 잘 되네요. 경비원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고 도현 씨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경비원님,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은 라면이랑 김밥으로 할게요. 도현 씨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서연 씨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경비원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경비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현 씨 음식 먹으니까 매일 기운이 나요. 서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더 기분 좋네요. 잠시 후 라면과 김밥이 나왔고 경비원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역시 여기 음식이 제일 맛있어. 도현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원은 음식을 먹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현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도현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님?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나 올해로 경비 일을 그만두려고 해요. 도현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왜요, 경비원님?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경비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고 도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경비원님이 없으면 동네가 허전할 거예요. 경비원은 도현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야. 서연 씨도 조용히 말했어요. 경비원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도현 씨 가게에 자주 밥 먹으러 와야죠. 도현 씨는 경비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경비원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비원님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경비원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도현 씨가 스스로 해낸 거지. 도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고 경비원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도현 씨, 울지 마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도현 씨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섭섭해요. 경비원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여기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도현 씨와 서연 씨는 경비원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경비원님, 건강하세요. 도현 씨가 말했고 경비원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도현 씨도 서연 씨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경비원이 떠나고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 씨, 경비원님이 없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서연 씨는 도현 씨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경비원님은 도현 씨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현 씨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 씨는 도현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도현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도현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현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서연 씨를 꼭 안았어요. 서연 씨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줘요. 도현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약속할게요. 가게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도현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현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서연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연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도현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바람도 시원하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서연 씨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서연 씨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도연 씨, 지금 무슨... 도연 씨는 서연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앞으로도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도연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서연 씨, 대답해 주세요. 서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랑 함께 하고 싶었어요.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내라는 거예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도연 씨. 도연 씨는 기쁨에 서연 씨를 꼭 안았고 서연 씨도 그를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오래도록 함께 있었고 별들이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도연 씨와 서연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최명수 경비원님도 자리에 앉아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잘 됐네요. 경비원이 말했고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경비원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비원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도연 씨가 스스로 해낸 거지. 서연 씨도 경비원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경비원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경비원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도연 씨와 서연 씨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간판에는 여전히 새날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도연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조직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저 앞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도연 씨가 말했고 서연 씨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비원님처럼 서연 씨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서연 씨는 도연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도연 씨. 도연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두 사람은 함께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도연 씨가 밝게 인사했고 서연 씨도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고 도연 씨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조용한 사랑은 오래도록 계속되었어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